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분류할 때 서방 진영, 서구 문명, 그리고 서구 사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 서구라는 단어는 서구라파에 국한되죠. 서구라파, 즉 서유럽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웨스턴 월드라는 단어가 유럽이 놓인 서구 세계로 번역이 되지만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는 서유럽 국가 및 미국까지 포함시키기도 하죠. 바로 냉전 시대의 자유준영을 뜻하는 단어로 주로 쓰였기 때문일 겁니다. 이 서구 사회를 이렇게 한 단어로 총칭하는 이유는 긴 역사 속에 형성된 문화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 문화의 뿌리도 어찌 보면 유럽인 것이죠. 유럽의 여러 문화가 신대륙에서 진화한 형태인 건데요. 이 서구 문명이 만든 결과 하나는 현대 사회까지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들은 바로 산업혁명 시대 전부터 시대의 자산들을 공유하며 그 혜택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바로크 시대를 거쳐 낭만주의와 계몽주의 시대 등 정신세계를 공유했고 이 바탕 위에 산업혁명 시대를 같이 지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시아 국가임에도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키를 맞춰왔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짜증나게도 일본이었죠.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본 모습을 알게 되면서 독일 및 유럽 등 서방 진영 국가들은 이제 일본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유럽을 비롯한 서방 진영 사회는 일본을 나름 높게 평가해 왔었습니다.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위대하다 이를 설명하라거나 주장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에 대한 비판 영상을 늘 제작해 왔기에 이런 오해는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야 어떻든 유럽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두각을 나타낼 때 일본과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과의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독보적인 나라가 생긴 거죠. 바로 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20년 전 2000년대 초 한국의 잠재력에 대해 독일 언론들이 주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는 일본이 있다면 새로운 페이스인 한국이 서구 사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할 것을 예상한 것인데요. 그게 바로 20년 전이었습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3년 한국 자동차에 대해 집중 조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체는 일본의 성공 신화를 모델로 삼고 있는 곳이 있다고 전합니다. 바로 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장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일본이 과연 우리의 모델이었는지 등에 관해 오늘 영상에서 다루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서구권 공호국가의 핵심인 독일이 과거 어떻게 한국의 비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또 성장한 한국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시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신문은 2003년 당시 12년 전 한국 자동차는 독일과 유럽 시장에 진입했으며 이제 대다수의 많은 산업 전문가들은 이 성공 스토리가 다시 반복될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반복된다는 것은 과거 일본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처럼 이제 한국이 그런 성공을 보여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80년대 정말 대단했죠. 당시 주식 시가총액 기준 세계 50대 기업 중 33곳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기사는 80년대는 일본이 그리고 90년대에는 한국이 유럽으로 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자동차 현대를 비롯 기아와 대우 자동차는 50만 대 이상을 유럽에 판매했다고 밝히고도 있죠. 신문은 당시 일본 자동차는 계속해서 비싸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이 틈새를 한국 자동차가 뚫고 들어오고 있다고 밝힙니다. 한국 자동차는 가격에 비해 많은 제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대 자동차는 90년대 시장 진입 후 1%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그 어떤 외국 자동차 브랜드도 이와 같이 독일 시장에 빠르게 이런 실적을 남긴 사례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 우리가 당시 독일 시장 점유율 꼴랑 몇 %밖에 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힘을 정말 못 쓴다라고 한국 자동차에 대해 평가를 했지만요. 12년을 지켜본 독일 언론사들의 평가는 우리와는 이렇게 현격히 달랐던 것이죠. 기사는 제품의 퀄리티 없이는 성공은 당연 없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품질에 관해서는 한국은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당시 19억 달러를 현대는 R&D에 투자 2005년까지 일본 토요타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는 2010년까지 세계 넘버 5가 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혼다 아래 순위에 놓여 있으며 세계 넘버 8이라고 매체는 전하고도 있죠. 기사는 현대그룹이 그 존재감을 유럽 시장에 나타나기 위해 생산기지, 판매망 구축 등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세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 자동차의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 이미지만 본다면 일본의 성공 스토리에 다가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서구 사회가 공업 국가로 아시아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나라는 일본이었고요. 한국의 성장은 일본과 쉽게 비교되며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연 비교 대상이 일본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한국 산업의 이미지는 창의적인 자체 브랜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했죠. 한국은 당시 앞선 독보적인 기술은 없었고 대체로 카피 수준을 못 벗어났었습니다. 대신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내놓았던 거죠. 그게 바로 2000년대 초까지 독일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성공 스토리를 쓰게 될 것을 예견했죠. 독일 언론은 당시 무엇을 보았기에 이리도 한국 산업에 후한 평가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죠. 정말 10년 만에 질적인 변화가 엄청 일어난 겁니다. 물론 IMF 후 꾸준히 질적 성장을 노력한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특히 한국의 창의성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2014년 3월 25일 독일 유력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은 창의성이 한국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는데요. 이제 한국을 창의적인 나라로 한국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식 기반의 사회로 들어간 것으로 서구 사회가 평가한 것이 겨우 10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년 사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죠. 80년대부터 우리가 외형적으로 압축 성장했다면 2010년대 들어서면서 사실 질적으로 압축 성장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압축 성장했다고 말씀드리는 데는 이 결과가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허국가 중 개도국에서 지식 기반의 사회로 진입한 나라는 아직까지 세계 경제사에서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 시험대에 올라와 증명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놀라운 성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기사는 한국의 전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디자인들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사조의 융합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인들이 멋진 자동차와 스마트폰 그리고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고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설명하며 기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일본을 넘어 한국의 창의력 그 자체가 브랜드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기사는 한국의 제품들은 실용적이며 디자인적으로 매끄럽기까지 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새로운 것, 뉴에 관한 한 디자인은 늘 그렇듯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2010년 디자인 수도였고 3년 후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실용미술박물관에서 코리아 파워를 선보였다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은 예상치 못한 것인 듯한데요. 매체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한국적인 것, 한국 디자인에 대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에는 무엇이 특별한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기사는 한국은 인위적인 것을 지향하며 자연스러움과 전통에 맞춰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던과 전통 사이의 하모니를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바로 전통과 모던함을 밸런스를 맞춰 융합하는 것이 한국 창의성이 기반을 두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여러 한국의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징은 심플한 아름다움이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단순하지만 정교히 다듬어진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신문은 일상생활에 쓰이는 한국 디자인 제품들은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은 단순하고 과장되지 않으며 간단하지만 동시에 편안함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미니멀리즘에 기초를 둔 것도 아니라고 설명도 하고 있죠. 그러면 디자인 상품의 겉모습만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었을까요? 독일 언론사들은 한국의 창의적인 혁신 기술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 소식을 주로 다루는 독일 매체 피난츠 비어트샤프트는 2015년 10월 27일 한국의 산업이 창의적인 혁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다루고 있는데요. 매체는 한국의 로봇 기술에 대해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세계 탑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평가를 하며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일본의 수준까지 올라가려는 한국을 조명했다면 이제 일본을 넘어 전 세계 정상에 오른 기술 분야를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기술 전반적으로는 일본이 앞서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로봇 관련 부품 기술 등도 그렇죠. 이를 논점하려는 것은 제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서구 사회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한국의 창의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이제 카피만 했던 나라에서 벗어나 한국 산업 전반에 걸쳐 이미지가 현저히 변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이 아닌 스타트업을 육성, 미래 성장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한국의 모습도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이라 불리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아시아 경제 위기 후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했으며 지난 수년간 이들은 권력은 줄어들고 있다고 전합니다. 특히 수많은 재능 있는 인력들은 이 재벌 기업들을 떠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이런 트렌드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점도 설명을 하고 있죠. 매체는 한국의 성장은 2%에서 3%대로 아시아 경제의 위기 전에는 4%대를 기록했었다는 점도 거론합니다. 이제 저성장으로 진입했지만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 역시 자신들의 시장주의를 불황케할 수 있는 잠재적 후보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벌들은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일까요? 기사는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산업 생태계가 도약을 위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성장할 때까지 성장을 한 것이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 회사 자체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보다 스타트업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훨씬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시장의 생태계로 스타트업 성공률은 5%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제가 독일 스타트업 센터를 방문 비교해봐도 높은 수치인 겁니다. 외국 금융권에서 한국을 눈여겨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성장 동력을 탑재할 여력이 이렇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도 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진입했다는 것이 매체의 생각이죠. 기사는 또한 강남스타일 등 K-팝의 효과도 설명하며 한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나라로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R&D 부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로 GDP 4%를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인터넷 통신 특히 5G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도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술적인 면에서 삼성, LG 등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 있으며 이들은 그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노동시장과 학교 교육 환경은 현장 인력의 창의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충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개선되고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창의적인 노동 환경과 학교 교육으로 바꾸면 성장 모멘텀이 더욱 크게 형성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은 창의성이 충분하며 한국은 여러 분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기사입니다. 매체는 싸이월드, 판도라TV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이 계속해서 시도되었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유독 이 언론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충분히 시장 구조적으로도 스타트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 자체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아주 흥미롭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 유력 경제일간지 한데스블라트는 2019년 8월 29일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낫다는 평가까지 합니다. 매체는 특히 한국의 기업들은 한류의 바람을 타고 가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니즈도 강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쿠팡을 집중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의 존재에도 한국 시장에서 굳건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을 보여왔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아쉬움이 남다는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유니콘 기업에 관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오픈된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죠. 여기에 한국은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애매한 시장 규모라는 것이죠. 그러나 국내 기업들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발판을 만들기에는 적은 시장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로 늘 이들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해오고 있으며 이런 지리적 여건이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글로벌화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유학을 떠나 수많은 노하우를 배우는 데서 이런 한국인의 욕구를 알 수 있다고도 전하고 있죠. 그런데 매체는 많은 기업들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성장할 수 있음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때론 이 바람을 타는 것이 독보적인 기술보다 낫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기업들은 분명 K-팝과 K-뷰티 등 문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고 전하고 있죠. 이는 한국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가며 한국 상품 소비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한국 라이프 스타일로 진화하는 한류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같은 맥락인 것이죠. 사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지난 영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꼭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논거는 독일 유력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을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매체는 한류라는 이름의 파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이제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처럼 쿨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최근 10년 동안 유럽은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기사는 음식과 옷 등 한국적인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그 태도가 우리에게 즉 독일과 유럽에게는 잘 어울린다고 주장도 하고 있죠. 한국의 창의성이 유럽에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땅에 이미 상륙해 있다는 말도 전하고 있죠. 기사는 강남 스타일의 성공 신화를 설명하며 이제 한류는 그 자체가 맛있고
멋지게 꾸밀 수 있으며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에 들어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먹방 트렌드 등 한국이 만들고 있는 문화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도 설명하고 있죠. 한류를 비롯한 한국 문화와 한국 산업이 함께 동반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설명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가 현대 모던 시대의 니즈와 잘 융합되어 새로운 창조성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 즉 영상 앞편에서 설명드린 타겟 수출 게이지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는 품질 개선과 기술 노하우가 바탕이 되었고요. 경제 사회 구조적으로도 이제 대기업 중심에서 스타트업을 통한 성장으로 바꿔가며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류가 있는 것이죠. 한류를 통해 한국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 상품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무슨 사업을 해도 한국은 한류를 타고 갈 수 있고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기술과 시장 전략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함께 만들어 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21세기 성장 동력은 유능한 기업 하나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류와 함께 모든 사회 전 구성원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르네상스를 거쳐 계몽주의 시대에 산업혁명까지 함께 공유해온 이들의 문화적 습관과 한국의 전통은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죠. 일본의 폐쇄적인 문화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한류에는 보편적인 인류애가 있기 때문에 한류와 서양의 시대적 사조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겠죠. 한국의 혁신은 한국 모두의 것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한국 문화를 통한 성장은 이미지 마케팅으로 자신들의 약점을 가려온 거짓된 일본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더욱더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